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조기술 세 번째 시간 3D 프린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조기술이란 뭔가 얘기했고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만들어지는 것들의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물건들은 다 제조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메카트로닉스, 요즘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이 기계에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계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기계가 다 어떤 것들에 의해서 힘을 받아 만드냐면 전기와 전자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쉽게 말하면 자동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노 세계에 대해서. 나노 세계는 이 10억 분의 1 메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작은 소재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다양한 활용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래핀이라는 걸 소개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운송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다양한 부분에 많이 이용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D 프린터라는 거는 뭐냐면, 3D 프린터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서 소재를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프린팅은 뭐냐면 2차원입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 잉크를 뿌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뭐냐면 그런 2차원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제조법을 우리가 3D 프린팅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따로 생산량에 이런 거 관계없이 제조 비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런 제품에도 생산이 쉽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도면하고 3D 프린터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미래형 맞춤형 제조 기술을 가고자 하는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3D 프린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D 프린팅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트의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면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내용이 보면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 도면 작성하는 부분을 여기는 뭐냐면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델링. 그죠? 3차원으로 만들어진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도면들을 하나씩 이거는 쌓아야 되니까 뭐냐면 잘게 쪼개서 만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게 찍은 도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라이싱. 그렇게 잘게 쪼갠 도면을 뭐냐면 각각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양을 만드는데 이 여우를 모양을 만드는데 이거를 100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100장의 슬라이스가 나오겠죠? 100장의 슬라이싱 나온 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이런 출력하는 거를 프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린팅이 다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이제 후 처리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프린터 장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프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호치키스 같은 것들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연상을 하면 3D 프린팅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D 프린팅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액체 기반형 방법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액체를 레이저를 쏴가지고 순간적으로 경화시킵니다. 굳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를 액체 기반형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분말 형태입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강철 같은 것들을 잘게 쪼개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분말 형태로 만듭니다. 그 분말 형태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놓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접착제와 의해서 하나씩 쏴서
굳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분말 기반형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말하고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쌓아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분말 기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가형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봤을 거라 생각하는 고체 기반형 방법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노즐을 통하면서 뭡니까 이게 딱딱한 고체가 굳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뭡니까 하나씩 쌓아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녹여서 말하자면은 고체를 녹여가지고 쌓아서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체 기반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가정 저가형 방법이고요. 가정 고가형은 바로 뭐냐면 분말 기반형 방법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액체 기반형이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D 이름 프린팅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이용될 거냐면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거는 제조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서 복잡한 이런 공정도 간단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3D 프린팅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D 프린팅은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는 이 3D 프린팅은 어떤 거냐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개인 제조, 1인 창업이 이런 보편화되지 않겠냐.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산업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앞으로 3D 프린팅의 미래가 되지 않겠냐라고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자, 3D 프린팅에 이용되는 사례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옷 같은 거, 의류,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옷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어떻게 됩니까? 이 노즐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토핑이라고 그러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 음식에도 이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 같은 데도 이용될 수 있다고 그래요. 아주 큰 아파트는 할 수 없겠지만요, 좀 소형에 해당되는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3D 프린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3D 프린팅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 활용되어 있는 사례를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이것도 있고요. 얘기했던 의류나 음식, 주택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용되고 있는 보청기라든지 인공장기라든지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입체 도구라든지 미니어처 제작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각종 3D 프린팅이 많이 이용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견되고 있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눠준 학습 활동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라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플라스틱, 금속 이런 것들을 소재를 쌓아 올려서 3차원 공간에 층층이 쌓아서 이걸 굳게 해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3D 프린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D 프린팅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제조 비용이 일정하다. 생산량과 관계없이요. 프린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품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도면과 디지털 도면과 3D 프린터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맞춤형 제조 기술이다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있는 프린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프린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워드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든지 도면을 만듭니다.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3D 프린팅에서는요. 3차원으로 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슬라이싱은 뭐냐면 이 3차원으로 된 이 도면을 어떻게 하냐면 낱개로 쪼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면으로 이렇게 못 만드니까요. 그를
쪼개는 걸 우리가 말하는 슬라이싱이라고 그러고요. 그 쪼개진 거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쌓아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그 단계를 프린팅이라고 얘기하고요. 프린팅이 다 되고 나면 거기다가 색감을 입힌다든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후 처리 과정이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방식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액체를 순간적으로 경화시켜서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액체 기반형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금속 같은 이런 것들은 쌓을 수도 없고 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분말하고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경화시키는, 그래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말 기반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아주 저가형입니다. 수지나 금속 같은 거, 수지는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녹여가지고, 노즐에 녹여가지고 이것들을 하나씩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걸 우리가 고체 기반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고체 기반형이고요. 가장 비싼 걸로 많이 이용되는 게 분말 기반형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발전 방향은 이것도 한번 클릭해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많이 이용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고 옷, 음식, 건축물 이런 것 등에도 많이 이용될 것이다. 또 이 3D 프린터는 앞으로 뭐냐면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이 아마 이걸로 인해서 보편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준 인물에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이 옷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그죠? 식재료, 피자 같은 거 만들 때 토핑 재료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토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집 같은 거,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3D 프린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춤형 제조, 유통이 결합되어서 제조의 비중은 줄고 유통의 비중은 판매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이게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유통의 비중이 커지지 않겠냐. 또 지식 중심형, 그러니까 전문 직종들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 1인 이런 창업에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질 거 아니냐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말고도 미래의 제조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미래의 제조기술은 재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등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라믹스. 여러분들 세라믹스 하면 알죠?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세라믹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지 않죠. 그러니까 절연제나 내열제나 이런 구준제에 많이 이용될 것이다. 나노 소재로 이용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그래핀이라는 걸 얘기했죠. 이거 말고도 형상기억학금.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우주에 로켓을 통신 장비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신 장비가 거기 가서 안테나가 쫙 펴져야 됩니다. 근데 안테나가 펴집니까? 쉽게 펴집니까? 안 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우주의 온도하고 맞게 만들어진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러한 금속을 사용해서 그런 환경이 되면 쫙 펴지도록 만드는 형상기억학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접어가지고 잘 모아가지고 접은 상태에서 이거를 우주로 이렇게 쏘고 나면 작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그 환경이 되면 내가 스스로 쫙 펴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형상기억학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전도 재료라는 건 뭐냐면 전기 저항이 제로에 해당되는 재료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부상 열차를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떠야 됩니다. 떴는데 그 공간을 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당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게 초전도 재료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시스템에서는 자동화라든지
누이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도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이용되는 것들은 이제 환경 친화적인 이런 재료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로봇이 많이 보편화될 것이다. 가정이나 이미 산업 분야에서는 로봇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나노 로봇 같은 것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고 선생님 미래에 대한 부분, 제조기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건 뭡니까?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 수지를 쌓아서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법들. 미래의 맞춤형 제조기술. 뭡니까? 그렇죠.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프린터 기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3D 프린팅 기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D 프린터 제조 과정은 다음 그림은 어떤 거냐는 거죠. 이 그림은 3D 프린팅 과정에서 어떤 거냐, 어떤 단계이냐라는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프린팅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형성평가에 나와 있는 이 3D 프린팅 기술하고 프린팅하고 요거를 여러분들 모둠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수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등교를 하게 될 건데요. 그 등교를 하게 되면 이제 건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